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청소와 같은 이런 생활업종, 자영업들은 3년 안에 48%가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명이 창업을 하면 3년 후에 52명만 살아남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제가 이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게 진짜 될까 싶었거든요. 나름대로의 전략과 계획을 세웠었지만, 실제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진짜 전혀 몰랐으니까요. 청소 창업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공간을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시작하는 사업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이런 크기와 상관없이 진짜 사업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움직여야 하다 보니 매번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다음 스텝이 달라지는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은 3년 동안 제가 정말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을 만났는데요. 그때 들었던 몇 가지 질문들을 추려서 한번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창업 비용일 텐데요. 저는 보통 한 100만 원 정도면은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최소로 잡으면 한 30만 원 정도, 이 정도로도 시작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두 가지 다 차량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전기청소 영역이 진짜 최소한의 금액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게 진짜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다른 영역들보다 훨씬 빠르게 어느 적정 기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장벽이 좀 낮은 만큼 좀 경쟁이 좀 치열하고 가끔씩 좀 저질의 그런 사람들이 시장 질서를 흐트러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손님을 모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청소업체한테 소개비를 받고 파는 업체가 있다던가, 본인도 도급을 받은 다음에 또다시 도급을 줘서 일하시는 분들의 진짜 등골을 빼먹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전기 청소의 특성상 이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거래처가 쌓여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 창업 중에서 초기에 가장 많이 포기하는 사업이 이 전기 청소 창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한 달 만에 300만 원의 고정 수익을 달성하고 지금까지 그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는데요. 거래처는 지금 시점에서 한 4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매출은 한 달에 한 12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도급 사장님 3분에게 조금씩 일거리를 드리고 있고, 평일에 한 분, 주말에 한 분,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시는 인건비도 나가고 있어서 한 달에 인건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강보험료 이런 게 한 25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차량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이 한 달에 한 평균 4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세무사 비용, 운전자 보험, 소모품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월 1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면은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순이익은 한 600만 원 정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는 고정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별도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 제가 초기에 시작한 비용이 한 150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저는 조금 다르게 시작하고 싶어서 워크웨어도 좀 좋은 걸로 샀었었고, 걸레 자루나 그런 청소 용품을 담는 그런 박스 이런 것도 조금 좋은 것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렇게 비싸게 시작을 했었어도 한 2주 만에 초기 투자금을 회수했으니까 썩 나쁘지 않은 그런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시간은 와이프가 최근에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그래서 한 주에 청소하는 시간은 한 25시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일주일에 4일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는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거나, 혹은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있어서 아이 케어도 같이 하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시간과 청소일 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아무래도 사람이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가 가장 늦게 AI나 로봇으로 대체될 것 같거든요. AI랑 로봇을 개발하는 비용이 계속 낮아져서 사람이 하는 청소보다 더 저렴해지면 그제서야 이제 사람이 하는 청소가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듯 이 청소는 아직 사람의 손에 따라 좀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가 제일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일하시기로 하신 분이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는 분도 계셨고요. 도급을 맡겼는데 이거는 내가 들은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거까지 청소를 더 하려면 돈을 더 줘야 된다 라는 분도 계셨고, 같은 실수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고요. 제가 사실 한 3년 전에 정신과에서 불안장애랑 우울증을 좀 진단받았었거든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했겠지만 아무래도 좀 사람으로부터 이런 받았던 스트레스가 가장 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청소 창업이 눈에 많이 들어왔었고요. 문제는 이게 제 생각보다 좀 잘 돼서 또 사람과 부대껴가면서 해야 하는 비즈니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우선 사람도 좀 덜 믿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좀 사고를 일으키시는 분들을 대할 때도 그냥 이분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넘기는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막 화도 나고 막 너무 속상해서 막 진짜 발만 동동 굴렸는데 이제는 조금씩 배워간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에 대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는 그런 배움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1인 창업으로 시작하셔도 한 달에 한 500에서 600 정도 매출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도급이 되었건 알바가 되었건 파트너가 되었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계속 서울 수도권에 있었다면 청소 창업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기회를 좀 찾아서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지방의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청소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작은 대신에 그만큼 경쟁이 좀 덜한 경향이 있고요. 경쟁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했었거든요. 어차피 저는 막 월 1,000만 원, 2,000만 원이 이렇게 벌 생각이 아니라 월 한 300만 원, 조금 욕심부려서 한 400만 원 정도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었으니까 오히려 제가 이길 수 있는 시장에 들어가서 아주 작은 틈새 시장만 먹어도 월 300, 400은 가능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에서 해본 경험은 없지만 아무래도 수도권은 시장이 엄청 크고 경쟁자도 많고 고객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진상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동하는데도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솔직하게 저는 그래서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한 400에서 500 정도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크게 욕심 없이 조금 워라밸을 챙기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전기청소 창업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청소는 좀 고객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입주 청소나 에어컨 청소나 소파 매트리스 청소처럼 우리 일상생활과 되게 가까운 청소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청소는 분명히 고객이 쌓이게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쌓이기까지가 힘든 거죠. 때문에 많이들 포기하십니다. 실제로 거래처를 매매를 하시거나 도급을 하시더라도 한 100만 원 정도, 많으면 200만 원 정도에서 포기하시고 다른 청소 영역으로 넘어가시거나
아예 청소일을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 청소는 규격화된 게 많지 않습니다. 일회성 청소 영역들은 100% 내가 깨끗하게 한다 라는 각오로 덤비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기 청소는 좀 약간의 눈치와 센스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사용 패턴도 파악해야 되고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청소가 아니기 때문에 매주 같은 곳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금방 지루해지거나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또 눕고 싶고, 네, 뭐 그런 생각이죠. 전기 청소가 딱 그렇습니다. 실수로 저기를 안 치웠는데 클레임이 없다? 이러면 거기는 이제 안 치워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얼마 안 있다가 거래처가 끊겨버리는 뭐 이런 경우, 그게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사람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도 그런 센스의 영역 안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기준점이 달라서 생기는 것들이 많고요. 전체를 깨끗하게 해라 라고 하기에는 비용이 좀 적고, 그렇다고 센스 있게 해달라고 하면 청소에 빵꾸가 나고 뭐 그런 식이죠. 생활업종 자영업자가 5년 안에 60%가 폐업한다고 하더라고요. 100명이 창업을 하게 되면 5년 후에 40명만 남는다는 거죠. 저도 앞으로 한 2년간 지금의 마음을 좀 계속 지켜나간다면 망하지 않고 40명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죠. 처음 청소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 청소 일을 하는 분이 없다면 네이버의 청소 동호회 카페나 카카오 오픈톡방 이런 데서, 혹은 이렇게 유튜브나 SNS로 정보를 얻으실 텐데요. 그것도 사실은 이 100% 믿을 만한 정보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청소 일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두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마도 저는 강릉에서 처음 청소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 사장님이 안 계셨다면 저도 아마 시작도 못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저희 집안 친가나 외가나 처가 쪽에 아무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첫 사업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막힐 때마다 물어볼 곳이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이 있으면 스스로 진짜 대가리가 깨져가면서 배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좀 털어두고, 뼈를 맞더라도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아마 저에게 처음에 청소일 배웠던 강릉 사장님이 멘토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3년을 꽉 채웠으니까 그 정도의 멘토 역할은 조금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막 화려한 청소 기술을 알려드리지는 못해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잡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충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에는 제가 다시 0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청소 창업을 시작할지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요. 전기 청소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